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새 지도부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하기도 했고 비협조적인 동맹국과는 무역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비축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상급 무기를 무제한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자를 갖추었으며 크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선 이란의 방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을 놓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장기 전시 미군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이란의 새 지도부로는 온건파가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선제 공격했을 것이라며 이번 작전에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스페인과 무역을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며 비협조적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임명하는 성직자위원회를 공습하는 등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격하며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임명하는 성직자위원회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건물이 붕괴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종교도시 콤에 있는 성직자위원회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차기 지도자 선출 작업을 해왔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소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באיראן, הטייסים שלנו מעל שמי איראן וטהרן וגם מעל שמי לבנון. 이스라엘군은 또 현지 시각 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레바논 군단 최고 사령관을 포함해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가 지난달 28일 공습 이후 최소 787명이 숨졌다고 집계한 가운데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한 지역이 이란 미사일에 공격당해 3명이 다쳤습니다.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دف قرار دادن مکانهایی است که منشأ و مبدأ حمله به ایران هست. این یک اصل حقوق بین‌الملل هست. 이란은 또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 있는 석유 시설에서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한때 불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방부는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력이 급격히 무력화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교민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교민을 태운 버스가 테헤란에 출발한 건 현지 시간 그제 새벽 5시. 교민과 현지 공관원 20여 명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에 쌓여 버스는 제속도를 못 냈고 라마단 기간으로 끼니 해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대피를 도운 외교부 관계자는 교민 출발 직후에도 테헤란의 공습이 이어지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며 대피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시각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신속 대응단을 급파해 국경 통과 절차 등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달린 길이 1천여 킬로미터. 교민들은 무사히 국경을 넘어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대피 인원과 이동 경로 등은 철저히 보안에 붙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 사항을 이렇게 또 공유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기재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고 귀국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튀르키예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교민 60여 명이 인접국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생업 등을 이유로 이란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교민 수도 적지 않은데 외교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현재 관광객 등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체류 중입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시 군수송기나 신속 대응팀을 즉각 투입할 방침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교민과 여행객 등 중동 13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2만 1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는 여행객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단기 체류 중인 거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올 수 있는지를 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현지와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희망 의사를 접수를 하고 있고요.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피 계획에 따라서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민 철수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신속 대응팀 파견을, 군은 수송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도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가운데 상황 변화에 따른 지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상황반을 가동 중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단체들이 중동의 혼란을 존재감 부각의 기회로 삼아 테러를 기도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 테러 가능성을 진단해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전날 선방했던 뉴욕 증시가 중동전 확산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밤새 뉴욕 주식시장에서 전날과 같은 반전은 없었습니다. 선물거래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받아 2% 넘게 내린 채 출발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하락 마감을 면하진 못했습니다. 잦아들기는커녕 전쟁이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 이틀 연속 이어진 유럽과 아시아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3% 안팎 하락했습니다. 주식 외에도 채권, 금, 암호화폐 등 대부분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연 이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적인 유가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한때 85달러 선을 넘어섰고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천연 액화가스, LPG 가격은 전쟁 전에 2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달러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관련해 잠시 조금 높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또 필요시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유가 상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법원이 장시간 심사 끝에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강 의원 측은 현역 의원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김 전 시의원 측은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강 의원 자택이 압수수색 전 미리 청소됐고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점, 김 전 시의원이 수사 초기 미국에 출국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점 등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의 요구로 1억 원을 건네줬다는 입장인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고 알고 나서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국회는 지난달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조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귀국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내외가 직접 맞이합니다. 회담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필리핀 합창단의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함께 항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프라 협력 등을 확대하자고 화답했습니다. We look forward as well to your continued support for our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some of the very important projects that we are being assisted by Korea with. 양국은 방산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과 조선, 핵심 광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선 조선업 협력 의지를 다지며 이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황금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만찬 후 양국 정상 부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며 필리핀 정부가 준비한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들을 만납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파병국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마닐라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4일째,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06.84포인트 하락한 5,485.07에 코스닥은 58.51포인트 밀린 1,079.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1% 내외 하락 마감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는 약세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4.6%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LIG 넥스원과 S-오일 등 방산과 석유화학주들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상승하다 하락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크윙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스타트업이 시각장애인용 AI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7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차이충호이 씨. 연주가인 그녀는 요즘 공연장을 혼자 찾아가고 카페에서 직접 메뉴를 확인해 주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AI 안경 덕분입니다. 이 안경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도시 곳곳의 횡단보도와 계단, 장애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AI를 학습시켰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참여해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첸원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然后我们的话去基于这个基础上，然后再给他输入一些这些盲人相关领域的一些知识，让他更适配咱们的这个场景。 AI 기술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 진학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한 향토 기숙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 4월 신학기를 앞두고 방을 찾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日の問い合わせ数も大体3、4倍とか、家賃はかなりやっぱり高くなってますね。 도쿄 대학가 주변 원룸 월세는 65만 원에서 120만 원 선. 자취생 지출의 40%가 주거비인데 최근에는 식비도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나 관련 단체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향토 기숙사가 인기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홋카이도 출신들을 위한 이 기숙사는 1인실에 식사까지 포함해 월 70만 원 정도입니다. すごくありがたいですね。兄弟5人いるので、やっぱお金は結構かかってくる。 기숙사 측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숙사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지방 학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비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전문 매체가 선정한 세계 10대 은퇴 명소의 이름을 올리며 각국의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이른 아침부터 고궁과 명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은퇴자들로 붐빕니다. Họ gần như là một thiên đường bởi vì là chúng ta có khí hậu tốt, có con người thân thiện, có thực phẩm cũng rất là được quốc tế đánh giá cao. Chính vì vậy nên là đây là những cái nơi lý tưởng. 나트랑에서는 은퇴자 생활비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15%에서 50%까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이곳의 자연 환경이 특히 노후에 매력적이라고 설명합니다. Buổi sáng và không khí trong lành thì họ tập luyện thì rất phù hợp cho người cao tuổi vì họ cao tuổi vận động kém là đường hô hấp rồi tim mạch thì mà họ ở vùng biển mà họ tập luyện thì là rất thuận lợi cho cái việc phục hồi sức khỏe. 베트남은 퇴직자들에게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수영객 바로 옆을 지나가는 상어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연구진이 그 이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산타모니카 해변, 수영객들이 바다를 즐기는 사이 그 바로 아래로 길이 수미터의 백상아리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연구진이 드론으로 관찰한 결과 상어들은 해변에서 약 60m 거리까지 접근해 수영객 주변을 반복적으로 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어가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Now, when we first started doing this, we told the lifeguards, if we see a shark within 100 feet of a person, they told us to stop calling. Because it was happening every 10 minutes. 연구진은 상어 행동 분석을 통해 이곳에서는 물범과 바다사자 등의 먹이가 풍부해 상어가 인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harks that are around people all the time may actually learn to identify us not as food and not as a threat. 개체수는 늘었지만 상어의 공격은 오히려 줄어 지난 100년간 LA 해역에서 사람의 도발 없이 발생한 공격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가는 날,
아이도 부모도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돼서 너무 기쁘고 벅차고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고 정문엔 초등학교가 아닌 병설 유치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만 걸렸습니다.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지만 저출생 여파 등으로 동네에서 아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음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것도 뭐 이제는 거진 반품시킬 정도로 거진 안 나가고 뭐 문구점은 없어진 지 뭐 한창 됐고.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9만 8천여 명. 저출생 여파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없는 학교도 5년 만에 70%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2015년 25곳에서 지난해 85곳까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뭐 교육관계 쌓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뭔가 더 배우고. 학교 통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등하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얼마 전 약물을 투약하고 달리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그 출처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 병원 관계자가 이 약물을 운전자에게 건넸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리 위에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아래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덮치더니 또다시 아래로 튕겨나갑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안에선 수면마 취재인 프로포폴 빈병과 의료용 관,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번이 약물 처음이신 건가요? 프로포폴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대리 처방도 받으셨나요? 약물 운전을 시인하고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SNS 인플루언서로 대량의 프로포폴 출처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제공했다며 30대 여성 B씨가 그제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씨는 A씨와 마케팅 대행업체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고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약물 입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포폴 일련 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로 포르쉐와 충돌했던 40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운전자 A씨가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가상 연애 드라마 월간 남친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쇼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솔로지옥은 시즌 6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현경